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어디서도 쉽게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랑과 상처,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묘한 우연에 관한 거예요. 야, 편히 누워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부드럽게 천천히 흘러갈 테니까요. 저는 30대 초반, 그러니까 한창 세상에 믿음이 넘쳤을 때 사랑에 푹 빠졌었죠. 그녀는 제 전부였어요. 함께 걷던 한강 둑길, 그녀가 좋아가던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의 달콤한 냄새, 그리고 저를 보며 웃던 그 눈빛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완벽함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더군요. 그녀가 제 절친과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날,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죠.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느낌. 아마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하며 밤새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후로 5년 동안 저는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다고. 심지어 제 그림자조차 의심스러웠죠. 그림자가 배신하면 어쩌나 하고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답니다. 그러다 3년 전 회사를 옮기면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적응하던 중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 소식을 전하더군요. 그때마다 저는 축의금을 내며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론 이제 행복은 내 차례가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죠.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새로운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줬어요. 특히 한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죠. 그녀는 아니, 이건 너무 앞서갔나요? 웃음 천천히 풀어볼게요. 이 여자 정말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직장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친절했고 업무는 적당히 바빴죠. 하지만 매일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방과 마주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자주 편의점 맥주를 사서 혼자 마셨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저를 구원해줬어요. 그 녀석은 제 상태를 보고 안쓰러웠는지 자기 회사로 오라고 하더군요. 야, 너 이렇게 살면 뭐가 되겠냐? 우리 회사에서 새 출발해라. 그 말에 끌려 저는 새 직장에 발을 들였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난 거예요. 그녀는 제 상처투성이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처음엔 그저 동료로 보였지만 점점 그녀의 미소가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죠.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착각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는 척하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웃음, 진짜! 사랑은 왜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그녀는 회사에서 유난히 빛났어요. 예쁜 외모도 외모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죠. 저는 그녀가 저에게만 특별히 대해주는 건가 싶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모두에게 친절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매력적이더군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비누가 떨어졌을 때도 그녀가 제일 먼저 채워놓곤 했죠. 사소한 거지만 그런 배려가 제 마음을 살살 녹였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이런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질 리 없다고 스스로 다그쳤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로 기울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실수인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삶이 무너진 뒤 저는 술로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죠. 서울의 넌사인이 반짝이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탄했어요. 사랑에 배신당하고 믿음마저 잃어버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비참했어요. 아침이면 숙취에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낯설어졌죠. 이게 나야?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어요. 웃음 진짜 거울 속 남자가 저보다 더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친구 하나가 저를 건져 올렸어요. 그 녀석은 제 절친 중 하나로 늘 과장된 농담을 던지는 녀석이었죠. 어느 날 저를 보더니 야, 너 이 꼴로 살면 안 된다며 호통을 치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회사에서 일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람을 구하던 중이었대요. 너 반년째 술만 마시잖아. 이제 그만하고 일 시작해. 그 말에 저는 반쯤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저도 지쳤었거든요. 술값으로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썼고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말대로 새 회사에 첫 출근을 했어요. 첫날 약간 긴장했죠. 회사라고 해봤자 직원 10명 정도 되는 작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은 늘 떨리잖아요. 사장이 제 친구라서 혹시 직원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거나 친구가 저를 부려먹으려는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웃음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사장 친구 있잖아요. 부하 직원 괴롭히는 그런 거요. 근데 다행히도 직원들은 다들 따뜻했어요. 첫날부터 저를 환영해줬고 커피 한 잔 건네며 잘해볼게요. 형! 하는 동료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난히 저를 챙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녀, 경리 아줌마였죠. 경리 아줌마는 이 이름이 좀 웃기죠. 사실 아줌마라기엔 너무 젊어 보였어요. 저보다 5살 많았지만 얼굴은 20대 같았고 몸매도 뭐랄까 헬스장 광고 모델 같달까? 웃음 진짜. 그녀가 회사 복대에서 커피 들고 걸어오는 모습은 영화 장면 같았어요. 그녀는 저에게 회사 시스템도 알려주고 점심시간엔 메뉴 추천까지 해줬죠. 처음엔 그냥 친절한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녀의 미소가 자꾸 제 마음을 건드리더군요. 이게 뭐지? 그냥 동료 사이의 호의일까? 아니면 내가 또 착각하는 걸까? 사랑에 한번 데이고 나면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누가 잘해주면 이게 진짜일까? 하고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거요. 그녀는 모두에게 친절했어요. 심지어 사무실 프린터가 고장 났을 때도 혼자 뚝딱 고쳐놓곤 했죠.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점점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그래도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저를 자꾸 끌어당겼어요. 이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에 굶주린 내 마음의 착각인지 그때는 알 길이 없었어요. 친구의 회사에서 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저는 점점 적응했어요. 동료들은 여전히 친절했고 업무도 제법 익숙해졌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혼자 맥주캔을 따며 TV를 켜놓고 멍하니 있었죠. 그러다 그녀, 경리 아줌마가 제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늘 저를 챙겨줬어요. 사무실에서 서류 찾는 법을 알려주거나 점심시간에 오늘은 짜장면 어때요? 하며 웃는 모습이 참 따뜻했죠.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그녀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게 친절했거든요. 웃음 진짜. 그녀가 커피를 나눠줄 때 사무실 전체가 그녀 팬클럽 같았어요. 어느 날 친구와 술 한잔하며 그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야, 경리 아줌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다 착할 수가 있냐? 했더니 친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너도 그 아줌마한테 홀렸냐? 회사 절반이 그 사람 좋아해. 그 말에 살짝 심통이 났어요. 내가 그녀를 특별히 느낀 게 그냥 내 착각은 아니었으면 했거든요. 친구 말로는 그녀가 40대인데도 결혼 안 했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아니, 저렇게 예쁘고 완벽한 사람이 믿기지 않았어요. 웃음 세상에 그녀가 싱글이라니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혹시 외계인 아닐까? 잠깐 그런 생각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살갑게 다가왔어요. 복도에서 지나가다 오늘 좀 멋지시네요 하며 어깨를 툭 치고 가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 사소한 행동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동료들한테도 친절하지만 유독 저한테 더 살갑게 구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야근할 때면 그녀가 커피 한 잔을 슬쩍 제 책상에 올려놓고 가곤 했죠. 고생 많아요. 힘내세요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적이 드물었어요. 이게 뭐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또 혼자 오해하는 걸까? 사랑에 한번 배신당하고 나면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녀의 미소,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다가 그녀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주며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사무실에 소음이 다 멈춘 것 같았어요. 심지어 옆자리 동료가 형, 왜 얼굴 빨개졌어요? 하며 놀리기까지 했죠. 웃음 진짜. 40대 남자가 얼굴 빨개지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근데 그 설렘이 무서웠어요. 또 상처받는 건 아닌지 또 배신당하는 건 아닌지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경고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그 경고음은 점점 작아졌죠.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는 내 마음의 장난일까? 여러분, 이런 순간엔 대체 뭘 믿어야 하나요? 회사 생활이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동료들 덕분에 웃는 날이 많아졌고 특히 격리 아줌마의 존재가 컸죠. 그녀는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동안, 몸매는 20대 못지않고 성격까지 따뜻했죠. 사무실에서 그녀가 웃으면 마치 햇살이 들어오는 기분이었어요. 웃음, 이거 너무 오글거리나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그녀가 커피 머신 옆에서 동료들과 수다 떨 때 저도 모르게 그쪽을 힐끔거리곤 했죠. 그녀가 저를 챙겨줄 때면 더 그랬어요. 어느 날은 제가 서류 정리를 잘못해서 혼날 뻔했는데 그녀가 슬쩍 와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며 고쳐줬어요. 그때 그녀 손이 제 손을 살짝 스쳤는데 전기가 찌릿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모두에게 친절했어요. 심지어 사무실 청소 아저씨한테도 오늘 좀 덥죠? 물 드세요 하며 생수를 건네더군요. 그걸 보니 내가 그녀의 호의를 특별하게 생각한 게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 그냥 착한 사람일 뿐이야. 하며 스스로 다잡았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로 기울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저를 보며 너 격리 아줌마 좋아하는 거지? 하더군요. 깜짝 놀라서 아니야 했지만 친구는 씩 웃으며 다 티나 형이라고 했어요. 웃음 진짜 친구 눈은 못 속이죠. 여러분도 친구한테 마음 들켰을 때 그 당황스러움 아시죠?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야근을 하다 지갑을 회사에 두고 온 걸 깨달았어요. 배고프고 짜증난 상태로 회사로 돌아갔는데 그녀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고 있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요? 했더니 그녀가 살짝 지친 미소를 지으며 오늘 좀 바빠서요. 격리 직원이 갑자기 그만둬서 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 아팠는지 저는 별 생각 없이 도와줄까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손살에 치며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혼자 하면 언제 끝나겠어요? 같이 해요. 그러고는 그녀 옆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와 나란히 앉아 일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녀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 펜을 움직이는 모습, 심지어 그녀의 숨소리까지 다 신경 쓰였죠. 그러다 그녀가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 됐어요 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 눈빛에 저는 순간 멍해졌죠. 이게 뭐지? 그냥 동료를 돕는 거라던 내 마음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녀가 저를 보며 이거 다 끝내면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라고 했을 때 심장이 또 쿵쾅거렸어요. 이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고마움에 과대 해석한 건지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 침착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그녀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무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그녀가 종이를 정리하며 이거 잘못하면 사장님한테 혼나요 하며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저는 괜히 그럼 제가 혼나게 할까요? 하며 장난쳤죠. 그녀가 까르르 웃으며 그러지 마세요. 제가 곤란해요 하는 바람에 사무실이 잠시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웃음, 진짜.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일을 끝내고 그녀가 약속대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하며 팔짱을 끼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죠. 이게 뭐지? 하며 당황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뭐 먹고 싶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된장찌개요라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그 따뜻한 맛이 갑자기 그리웠거든요. 웃음 40대 남자가 된장찌개 타령이라니 좀 유치했죠. 근데 그녀는 이 시간에 된장찌개 파는 데가 있을까 하며 고민하다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제가 잘 끓이는데 우리 집에서 해 먹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 예쁘고 완벽한 여자가 내게 집에서 밥을 해주겠다고? 순간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어요. 야의 사람, 무슨 속셈이지? 하는 의심이 스쳤죠. 하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을 보니 그 의심이 부끄러워졌어요. 결국 마트에 들러 재료를 사고 그녀 집으로 갔어요. 그녀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 된장 냄새,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콧노래 부르는 모습, 그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그녀가 맛 좀 봐요 하며 숟가락을 내밀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밥을 먹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자기 딸 얘기를 꺼냈어요. 중학생 딸이 있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벌써 딸이 있다고? 하지만 그녀가 딸 얘기를 할 때의 미소는 정말 따뜻했어요. 딸이 좀 고집이 세지만 착해요 하며 웃는 그녀를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이 여자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 순간 또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이 따뜻함이 진짜일까?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사랑이 이렇게 설레면서도 무서운 게 맞나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 집에서 된장찌개를 먹으며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녀는 밥을 먹으면서도 귀엽게 오물오물거리며 이거 괜찮게 됐죠? 하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뇨. 이건 미슐랭급이에요 하며 농담했죠. 그녀가 까르르 웃으며 그럼 별 5개 줘요 하는 바람에 둘 다 한참 웃었어요. 웃음 진짜 된장찌개 한 숟갈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 요리가 마법인가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셨어요. 그녀가 오늘 고마웠어요. 덕분에 일 빨리 끝냈어요 하며 잔을 채웠죠. 술 기운이 돌면서 저는 용기를 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죠. 순간 그녀가 술잔을 내려놓고 살짝 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당신이 제 죽은 남편과 많이 닮았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죠. 그녀는 이어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딸을 키웠다고 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니 제 가슴도 아파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더 예뻐 보였어요. 웃음, 이게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요? 우리는 술을 마시며 서로의 아픔을 나눴어요. 저도 모르게 제 옛 사랑 얘기를 꺼냈죠.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친구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그녀는 조용히 듣다가 저를 끌어안으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당신까지 망가지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는 취한 김에 당신 같은 사람 만났다면 제 인생 달라졌을 거예요 라고 했죠.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 같은 사람, 나 딸도 있는데 괜찮아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딸이 있든 없든 좋은 사람은 좋은 거죠 라고 했어요. 그 순간 그녀가 저에게 키스했어요. 짧지만 뜨거운 순간이었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꿈인가? 그녀가 저를 좋아한다고?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뜨겁게 사랑을 나눴어요. 이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려는 위안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게 완벽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녀와의 그 밤 이후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퇴근 후엔 몰래 손을 잡고 데이트를 했죠. 한강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걷거나 작은 골목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웃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제 마음을 흔들었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 모든 상처가 아물 것 같았어요. 웃음 진짜. 그녀가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거 진짜 맛있죠? 하는 모습. 귀여워서 미칠 뻔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이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제가 그녀 죽은 남편을 닮아서일 뿐일까?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당신 내가 왜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농담처럼 내 매력 때문이죠. 했지만 속으론 긴장했죠. 그녀는 웃으며 당신은 그냥 따뜻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근데 동시에 그녀의 딸 얘기가 자꾸 걸렸어요. 그녀는 딸을 정말 사랑했어요. 가끔 딸 얘기를 할 때면 눈빛이 달라졌죠. 저는 그게 부담스러우면서도 그녀의 그 모습이 더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딸이 유학 가고 싶대요 라고 했어요. 저는 멍하니 유학이요? 라고 되물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국으로 가고 싶대요. 나도 같이 갈까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떠난다고? 지금 이 행복이 끝난다고? 저는 애써 웃으며 그럼 저는요? 라고 물었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안해요. 하지만 딸이 먼저예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또 배신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웃음 세상에 사랑할 때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결국 그녀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녀는 저를 꼭 안으며 미안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죠. 이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서로의 외로움을 채운 순간이었을까? 여러분, 사랑이 끝날 때 그 빈자리는 대체 뭘로 채워야 하나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회사에선 여전히 웃으며 일했지만 퇴근 후엔 술집으로 향했죠. 익숙한 술집, 익숙한 소주병, 그리고 익숙한 쓸쓸함. 그러다 어느 날 그 술집에 새 알바생이 생겼어요.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놀랍게도 제 첫사랑을 닮았어요. 그 미소, 그 눈빛, 심지어 말투까지.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웃음, 진짜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었어요. 그녀가 어서 오세요 하며 웃을 때 저는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녀를 볼 때마다 옛 상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술집을 피해 다녔죠. 다시는 안 간다고 다짐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결국 다시 갔어요.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오, 단골이시네요 하며 농담했죠. 저는 멋쩍게 웃으며 그냥 술이 맛있어서요 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사실 그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또 사랑에 빠지는 걸까? 아니면 그냥 과거의 그림자에 끌리는 걸까? 어느 날 그녀와 조금씩 말을 트게 됐어요. 왜 혼자 술 마시세요? 라고 묻기에 저는 옛날 생각이 나서요 라고 했죠. 그녀가 무슨 생각이요? 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바람에 저는 얼떨결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까르르 웃으며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며 장난쳤죠. 그 순간 그녀가 격리 아줌마와 닮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따뜻한 미소,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말투, 웃음 세상에 내가 왜 자꾸 이런 여자들에게 끌리는 걸까요? 저는 점점 그녀를 더 자주 보러 갔어요. 일부러 멋지게 차려입고 머리도 빗고 갔죠. 웃음 40대가 뭐 이런다고. 좀 창피했지만요. 그녀와 얘기할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또 상처받는 건 아닌지, 또 배신당하는 건 아닌지,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과거를 잊지 못하는 내 착각인지.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과거와 닮은 사람에게 끌릴 때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리움일까요? 그녀를 자주 만나러 술집에 들렀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어요. 지연이는 늘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죠. 아저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하며 건네는 그 한마디가 제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진짜 술 좋아하시나? 하며 장난쳤어요. 저는 웃으며 여기 된장찌개 파는 줄 알았어요. 라고 했죠. 웃음 진짜 된장찌개 타령은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그녀는 까르르 웃으며 여긴 술집이에요. 아저씨 하며 놀렸죠. 그 웃음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그러다 그녀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마감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 그녀와 더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아저씨, 무슨 사연 있으신 것 같은데? 하며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죠. 저는 취한 김에 사랑했던 사람이 날 배신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듣다가 그럼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죠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단순했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그녀를 볼 때마다 격리 아줌마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 따뜻함, 그 미소, 하지만 동시에 지연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더 젊고 더 발랄했죠. 그러다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지연이와 같이 일하는 남자 알바생이 그녀에게 집적대는 거예요. 마감하고 술 한잔하자. 내가 다 쏜다. 하며 손목을 잡는 거예요. 지연이는 웃으며 왜 이래? 장난치지 마 했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닮은 그녀가 저렇게 당하는 걸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남자 손을 확 잡아당겼어요. 여자가 싫다잖아. 그만해 라고 했죠. 웃음 40대 아저씨가 갑자기 영웅놀이라니 좀 오글거리죠. 그 순간 지연이가 저를 보며 놀란 눈을 했어요. 남자 알바생은 사과하며 물러났고 저는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는데 지연이가 뒤에서 달려오더군요. 아저씨, 고마워요 하며 환하게 웃는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뭐 먹고 싶으신 거 있어요? 제가 살게요. 그 말투, 그 미소가 또 격리 아줌마와 겹쳤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그녀를 통해 과거를 붙잡으려는 걸까? 저는 또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했을 때 그게 사랑의 시작일까요? 지연이와의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영웅 아저씨 하며 놀렸죠. 저는 멋쩍게 웃으며 영웅은 무슨 그냥 취해서 그랬지 라고 했지만 속으론 기뻤어요. 지연이는 점점 제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술집에 갈 때면 그녀가 오늘은 소주, 맥주 하며 장난스레 묻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너 웃는 거 보면 술 안 마셔도 취해라고 농담했어요. 웃음 진짜 40대가 이런 말 하면 좀 창피하죠. 근데 지연이는 까르르 웃으며 아저씨 말 잘하시네 하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아저씨 오늘 일 끝나고 같이 밥 먹을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아니면 그냥 고마움의 표현인가? 저는 얼떨결에 좋지? 라고 했어요. 마감 후.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지연이가 아저씨, 된장찌개 좋아하신다면서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하며 메뉴를 추천했죠. 그 말에 또 격리 아줌마가 떠올랐어요. 된장찌개라니. 이 우연은 뭐지? 웃음 세상에 내가 된장찌개에 이렇게 집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밥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이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엄마가 혼자 키웠다고 했어요. 엄마가 진짜 강한 분이에요. 예쁘시고 성격도 좋아요라며 자랑하듯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어요. 지연이의 밝은 미소 뒤에 그런 아픔이 있을 줄이야. 그러다 그녀가 아저씨는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예요? 저 때문인가요? 하며 장난스레 물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냥 술이 좋아서 라고 둘러댔지만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솔직히 말해봐요 하며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녀에게 점점 더 끌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그녀는 너무 젊었고 저는 너무 상처투성이었죠.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그녀의 밝음에 위로받고 싶은 걸까? 저는 자꾸 과거와 그녀를 비교하며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나이 차이 나는 사람에게 끌릴 때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순간의 설렘일까요? 지연이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 밝아지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그녀가 아저씨, 우리 집에서 된장찌개 해 먹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격리 아줌마와의 그 밤이 떠오르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웃음 진짜. 내가 된장찌개에 이렇게 운명이 걸려 있을 줄이야. 우리는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그녀 집으로 갔어요. 그녀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과거와 현재가 자꾸 겹쳤어요. 된장찌개를 먹으며 우리는 소주를 한 잔씩 했어요. 그녀가 아저씨,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요? 술 취했어요? 하며 웃었죠. 저는 솔직하게 너무 닮은 사람이 있어서 정신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누구요? 옛 여친이라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그냥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도요. 아저씨 보면 왜 자꾸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죠. 이 어린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이게 가능해? 그녀는 이어서 어릴 때 잃은 아버지를 떠올린다고 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아저씨 같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며 웃었죠. 그 말에 저는 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녀의 마음이 진짜 나를 향한 걸까?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일까?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저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에 모든 생각이 멈췄어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끌어안으며 사랑을 나눴어요. 웃음 세상에 40대 아저씨가 20대 여자와 사랑이라니 드라마 같죠?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깊게 묻지 않았죠. 이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착각인지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닮은 사람에게 끌릴 때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로일까요? 지연이와의 사랑은 달콤했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몰래 만나 한강에서 산책하거나 작은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죠.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게 약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이 있었어요. 그녀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웃음 진짜. 내가 뭐라고 20대 여자가 나를 좋아해? 혹시 내가 꿈꾸는 건가? 하고 볼을 꼬집어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결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죠. 결혼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저는 너 아직 젊잖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라고 했지만 속으론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나이 차이 그리고 내 과거의 상처가 자꾸 발목을 잡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아저씨, 나이 많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난 상관없어요 라고 했죠. 그 당당한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다 그녀가 자기 가족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가 나를 혼자 키웠어요. 진짜 멋진 분이죠. 그녀가 엄마 사진을 보여주려 했지만 저는 괜히 나중에 보자며 얼버무렸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그녀와 1년쯤 만난 어느 날 그녀가 엄마가 아저씨 만나고 싶대요 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 좋아 라고 했죠. 그녀 엄마를 만나는 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꽃 다발까지 샀어요. 웃음 40대 아저씨가 이렇게까지 긴장하다니 좀 웃기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녀의 엄마는 바로 격리 아줌마였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그녀도 저를 보며 놀란 눈을 했죠.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까? 여러분, 이런 우연 앞에서 여러분은 뭘 할 건가요? 그녀의 엄마,
그러니까 격리 아줌마와 마주한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녀도 저를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지연이가 왜들 그러세요? 하며 웃었지만 우리는 얼떨결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분위기를 넘겼어요. 지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우리는 잠시 둘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 그녀가 먼저 입을 뗐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하며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지만 속으론 복잡했어요. 웃음 진짜 이게 드라마면 여기서 광고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죠. 우리는 급히 서로의 근황을 물었어요. 그녀는 미국에서 딸과 함께 잘 지냈다고 했어요. 당신은 잘 지냈어요? 라는 질문에 저는 그냥 그럭저럭이라고 했죠. 사실 그녀가 떠난 후 다시는 그런 사랑을 못 만났어요. 그녀를 보니 옛 감정이 되살아났죠. 지연이가 돌아오자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연기를 했어요. 지연이는 우리 엄마 진짜 예쁘죠. 성격도 최고예요 하며 자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멋진 분이시다라고 했지만 속으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격리 아줌마였죠.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근처 술집에서 만났어요. 말없이 소주를 영업 후 마시다. 그녀가 정말 결혼할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연이를 사랑하지만 이라고 했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당신을 아직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무너졌어요. 그녀가 떠난 후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화를 냈지만 그녀는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껴안으며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 그녀가 비틀거리자 저는 부축하려 했지만 실수로 그녀의 가슴을 잡고 말았어요. 웃음 진짜 그 순간만큼은 코미디 영화 같았어요. 그녀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며 놀라자 저는 미안, 넘어질까 봐 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제게 키스했어요. 그 짧은 키스에 모든 옛 감정이 폭발했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과거에 얽힌 미련일까? 여러분, 이런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그 키스 이후 저와 격리 아줌마는 다시 만남을 이어갔어요. 지연이 몰래 우리는 술집에서 공원에서 몰래 손을 잡고 얘기를 나눴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는 지연이를 생각하면 미안해요 라고 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지연이를 사랑했지만 격리 아줌마에 대한 마음도 떨칠 수 없었어요. 웃음, 진짜 내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다니 이게 가능한가요? 지연이는 결혼 얘기를 점점 자주 꺼냈어요. 아저씨, 우리 내년 봄에 결혼하면 딱 좋겠죠? 하며 눈을 반짝였죠. 저는 웃으며 그래, 좋아라고 했지만 속으론 갈등이 심했어요. 격리 아줌마는 결혼하지 말아요라며 저를 붙잡았어요. 당신은 내 전부였어요 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또 무너졌죠. 우리는 또다시 사랑을 나눴어요. 서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하지만 이 사랑은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아저씨, 요즘 왜 이렇게 멍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일이 바빠서라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그래요. 바빠서겠죠 라고 했어요. 그 순간 그녀가 뭔가를 눈치챈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웃음 세상에 사랑이 이렇게 복잡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지연이를 사랑하지만 격리 아줌마와의 감정도 진짜였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여러분,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때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저는 여전히 지연이와 격리 아줌마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지연이는 결혼 날짜를 잡자며 설레는 눈빛으로 저를 보죠. 아저씨,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하며 손을 꼭 잡아요. 그럴 때면 그녀의 순수함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와요. 격리 아줌마는 여전히 저를 붙잡죠.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라며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면 제 심장도 찢어져요. 저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해요. 하지만 이 사랑이 과연 옳은 걸까? 웃음 진짜.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나요?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지연이와 결혼을 준비하며 격리 아줌마와는 끝내려고 했죠. 하지만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 결심은 무너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또다시 사랑을 나눴죠. 이게 잘못된 거란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의 미소, 격리 아줌마의 눈물, 둘 다 제게 너무 소중했어요. 하지만 이 비밀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게 드러날까봐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죠.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를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격리 아줌마와의 옛사랑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둘 다 놓아야 할까? 이 감정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웃음 세상에 사랑이 이렇게 복잡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선 어떤 선택이 맞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가 끝났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이 복잡한 사랑 이야기를 곱씹어 보세요. 사랑은 때론 따뜻하고 때론 아프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살아가게 해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좋은 꿈을 꾸길 바라요. 야,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일은 또 어떤 사랑이 기다릴까요? 속삭임 좋은 밤 되세요.